이번 시간은 점유권입니다. 143페이지요. 자, 1번 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1번 점유권은 사장 지배로서 관념화될 수 없는 권리다 했는데 점유권도 권리성으로 인하여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도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컨대 간접 점유자나 또는 상속인이 점유권을 상속받았을 때는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현상인 그러한 지배 요소가 없어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점유권은 상속이 될 수 있고요. 3번 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합니다. 보통 우리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리의 적법 추정. 이거는요, 동산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이 권리 적법에도 추정된다 할 때 그때는 동산의 권리 적법이고요. 부동산의 권리 적법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서는 점유의 추정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4번 점유자는 목적물을 기망으로 인하여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다 하는데 기망에 의한 점유 상실 이것은요 기망이라는 것은 기망당한 사람이 속임수를 당한 사람이 속은 상태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 가져가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반환 청구권이나 물권조 청구권이 발생하려 그러면 반드시 침탈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침탈당한 물건이어야 돼요. 이때 침탈이라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겼어야 합니다.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망에 의한 점유 상실은 이게 침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심해야겠습니다. 5번 점유자는 정당하게 점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한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렇습니다. 5번에요. 이 침탈의 요소가 존재하게 되면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예요. 이게 있는데요. 이렇게 침탈자한테요. 따라서 5번이 옳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간접 점유의 개념이죠. 간접 점유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일단 직접 점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점유 매개자라고도 해요. 이 매개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효, 무효, 불문해요. 이런 전자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은 4번 보시죠. 점유 매개 관계는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도 유효한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간접 점유자가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세요. 6번.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점유 보조자에 관한 이야기죠. 점유 보조자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다만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의한 점유 보호 청구권요.
이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겠죠. 그러나 자력 구제권은 해석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 점유 보조자는 당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점유 보조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그 점유주, 점유권자가 점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의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점유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점유 보조자죠. 보조자는 지시를 받아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지시 복종 관계.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은 점유주. 이 사람이 점유권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복종해야 되죠. 복종. 그래서 그 타인만을 점유권자로 본다. 그 타인이 바로 지시하는 자. 이 사람이죠. 맞습니다. 4번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하여 간접 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 청구권과 자력 구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직접 점유자하고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권을 가지고 서로 만약에 점유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것, 점유권에 기해서 청구하는 것, 점유권에 기해서 청구하는 것, 이럴 때는요, 이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에 기해서 야, 내 점유물 내놔라. 이런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간접 점유자가 침탈해 갔으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도 있고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5번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그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준 때는 점유 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한다. 바로 요거죠. 간접 점유,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에 자주점유 볼까요? 자주점유는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했어요. 그럼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객관설에 근거해서 점유의 권한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해서 이게 존재하면 자주점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자주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도인의 점유라든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라든지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는 수준자의 점유라든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주점유자가 되겠죠. 따라서 5번에 남의 물건을 절취한 자가 자주점유자이고요. 타주점유자는요. 타주점유자는 여기는 뭐 제한물권자입니다. 제한물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 들어가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또 임차인, 공유자, 뭐 분묘기지권자, 명의수탁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타주점유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9번 가지고 한번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한번 문제 풀어보죠.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이 아니다가 아니라 1번요. 1번 무주물 선점에서요. 이 물건은 동산에 한한 거고요. 이것의 선점이 있으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데, 자, 이때요. 이 점유요. 점유. 동산을 점유하는 것. 먼저 점유하는 거 여기 있죠? 여기는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무주물 선점에서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불분명하면 우리 민법은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3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가 업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되었다면 상속인도 타주 점유로 승계받아야 합니다. 4번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주 점유가 되죠. 이거네요. 이게 보면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 점유입니다. 다만 그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경우는 자주 점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효라는 사실,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는 매수인,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되겠죠. 모르고 했으니까 자주 점유요. 5번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소유회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때부터 자주 점유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하는 것은 전환되는 것은 여기에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가 개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점유가 개시되어야 돼요. 자, 여기에 새로운 권한에 의한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주 점유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보시죠. 12번 문제가 이제 그 앞에 있던 문제들을 쭉 이렇게 논점들을 정리해서 문제화한 것입니다. 1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했죠. 1번.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 자, 소유권 이전 등기로만 격려했다고 해서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 개시되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주 점유로 전환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에서 했네요.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되려고 그러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사가 인정되는 그러한 점유 개시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등기만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정 안 돼요. 전환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따라서 이것도 판례이기도 합니다. 1번. 2번.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자, 2번에요. 상속인에게 점유권도 상속이 된다 했어요. 이렇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상속되어진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피상속인의 점유권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승계받는 포괄승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상속인 자기만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3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판례가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시효 완성자가 점유부 시효 취득의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인 등기 명인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내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내가 시효 완성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소유자, 등기 명인인 소유자가 그래 등기 가져가라고 이렇게 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한동안 소송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효 완성자가 자,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이 매수 의사 표시가 나 시효 완성했는데 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라고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 이게 시효 완성자가 매수 의사 표시했다고 해서 내가 시효 취득을 포기하겠다. 나는 돈으로 사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해석하라 그러면 이 시효 완성자의 당의 포기 의사가 명시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그죠? 4번 점유 계속의 추정은 자 점유 계속의 추정이 되네요. 점유의 추정력에 의해서요. 점유 계속의 추정이 있다. 자, 이때 점유 계속의 추정은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떤 시점까지 어떤 시점에 점유한 개시를 보니까 갑이 점유 개시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봐도 또 갑이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기간 동안에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례가요. 앞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점유하는 사람이 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 그러면 을이 점유한 때부터 지금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는 이때까지 계속 갑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러면 점유 계속했던 걸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의 추정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점유 승계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면 이거요. 그러면 계속 추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잠깐 또 한번 보죠. 갑은 아기로 11년간 점유한 후에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6년간의 선의의 점유를 하였다.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의로 점유하였을 때 병의 점유 주장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갑이 점유 개시해서 이때 점유 개시할 때 아기로 점유 개시했죠. 그래서 11년간 점유 개시했답니다. 점유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에게 점유를 이전해줬네요. 을. 이때 점유 개시했네요. 6년간 점유 개시했네요. 점유를 해왔네요. 이렇게. 자, 이때 을이 점유할 때는 선의로 점유를 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을로부터 병이 이때 점유를 개시했네요. 그렇게 해서 병은 지금 현재 10년간 점유를 개시해 왔었네요.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됐네요. 이때 병은 선의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현재 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의 점유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 병은. 여기는 병은요, 분리,
병합하는 것의 선택이 자유입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하거나 전 점유와 점유를 자기의 점유와 아울러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요게 자기만의 점유, 선의의 10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을의 점유부터 16년간의 점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그러면 27년간의 점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 27년간의 점유는 악의 점유를 개시했으니까 이것은 병합할 때요, 병합할 때는 하자가 선점유자에게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승계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하자 악의 점유자는 여기에 악의가 이렇게 승계받아야 돼요. 그러면 27년은 악의 점유, 16년은 선의의 점유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은 10년은 선의의 점유 10년이네요. 그래서 1, 2, 3 세 개 중에 임의적으로 병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13번에는 1번이 옳은 이야기다. 그죠? 16년의 점유나 27년의 점유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16년은 선의로 주장해야 되고 27년은 악의 점유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15번 문제를 여러분 한번 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6번. 16번에는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를 개념 짓고 있죠. 선의와 악의의 점유. 자, 이때 악의의 점유, 선의 점유 개념이요. 선의 악이라는 민법 총칙에서 배워놓은 그런 내용과 조금 달라요. 선의의 점유라는 것은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본권의 존재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한 점유자고요. 악의의 점유는 본권의 부존재를 알면서 점유하는 것, 부존재 사실을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것. 여기에 본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악의 점유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러면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구별의 실익이 없다.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 어디냐 하면 점유자가 비용을 상환 청구할 때요. 우리 민법은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유입비,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를 할 때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가 자기가 점유한 물건에 투입한 비용은 전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 인정해요. 그렇다면 점유자의 선악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에 유입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데는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어요. 1번 점유권 두루두루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주 점유에 있어서 소유여사 유무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객관설입니다. 1번 틀렸죠. 2번 간접 점유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가 불법 행위에 의하여 점유 매개 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간접 점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간접 점유자의 점유는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간접 점유자의 관계를 깨버리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판례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에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판례는요. 3번에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을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이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한 점유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과실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의 점유자의 이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은 무과실, 부주의가 없어야 오신이 한 데 대해서, 그죠? 잘못 믿은 데 대해서 부주의가 없어야 과실 취득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 알아둬야겠죠? 따라서 3번 틀렸다. 4번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을 입혔을 때는 그로 인한 부당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 4번에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이 우리 민법에 201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실을 취득한 자체가, 수취한 자체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의무도 없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상속인의 점유 승계 효과죠. 상속인은 상속받았을 때가 포괄승계란 말이에요. 포괄승계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그대로 승계받는 거죠. 이 승계가 포괄승계란 말이에요. 포괄승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상속인의 점유 모습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대로 원칙. 따라서 상속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자기 점유만 분리해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가 개시되어야 됩니다. 이게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가 개시되어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분리 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속인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의 과실수취권이죠. 19번의 과실수취권. 우리 민법의 과실수취권은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수취권 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선의의 점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이 선의의 점유자가 바로 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오신한 점유자입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입니다. 오신. 여기 이제 아까 했듯이,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듯이 이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판례라고 했죠. 그래서 마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봅니다. 1번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선의 점유자 뜻이죠. 2번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의면 족하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오신한 데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3번 선의의 점유자는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도 반환해 줘야죠. 반할 필요가 없죠. 선의의 점유자라면 반할 필요가 없죠. 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니까요. 옳습니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그래요. 이거는 다 돌려줘야 되죠. 자기가 소비했으면 대가를 쳐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결국은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죠.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악의의 점유자. 그러면 이 악의의 점유자와 똑같은 지위로 인정하는 우리 판례가 뭐냐면 폭력에 의한 점유자, 강폭에 의한 점유자라고도 얘기도 하죠. 또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이 사람들도요, 마찬가지로 악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폭력이 있는 점유, 은비에 의한 점유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선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될 때, 그렇죠? 그때 보호된다. 즉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평온 공연한 선의의 점유자에 의해야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에요.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그래요. 이게 5번의 질문은 사용이익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용이익을 우리는 준 과실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과실 취득권의 이 과실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에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준과실까지 포함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선의, 악의 불문하는 점유자. 두 번째, 비용은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익비 포함. 세 번째,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받을 수 없다. 네 번째, 유익비는 당해 목적물 점유물을 반환할 때 증가액이 현존해야 돼. 증가액이 현존. 그 다음에 회복자의 선택에 의하여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이 유익비는요, 당사자 합의로 상당 기간 유예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 기간 유예해 달라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유예 허가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 있는 점유자는 비용 상환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당해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이게 점유자한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죠. 유입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의하여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받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여기에 있는 과실 취득권하고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 이 회복자라는 것은 본권자입니다. 본권자. 따라서 점유자가 본권이 없는 경우에 본권자가 당의 목적물을 점유물을 반환받으려고 하겠죠. 이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게 바로 첫 번째 여기에는 19번에는 과실 취득권, 두 번째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점유자의 잘못에 의하여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물을 멸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그러면 이 점유자는 자기 부주의로 타인의 회복자의 본권자의 회복자의 권리 물건을 부수었잖아요. 부수었으니까 이때는 불법행위가 해당되게 되고 750조 여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이때 이 점유자가 말입니다. 선이 자주 점유일 때요. 선이 자주 점유자일 때요. 이때는 지금 자기한테 현존하고 있는 이익으로만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 아니야.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는 지금 현재 자기한테 남아있는 점유자에게 남아있는 이익으로 배상하면 돼요. 이 사람 이외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해야 돼요. 원래는 손해배상은 전부 배상 책임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전부 배상이 원칙이에요. 자, 요것을 이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문제로 하는 건데 거기에 틀린 것만 찾아볼까요? 4번 보죠.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전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체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뭐랬어요?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이야기죠. 즉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다. 이래 되겠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쵸?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틀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익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물권 청구권 가볼까요? 24번.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것은 바로 이 청구권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모두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1번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호 청구권이다. 2번 점유물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침탈자의 고의 과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3번 침탈자의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상대방은요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침탈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고, 침탈자가 사망했으면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고, 만약 이 사람들로부터 산 사람이 있으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어야 됩니다.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자들에게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침탈자한테 하거나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한테 하거나 아니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요. 따라서 이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이것을 못합니다. 이렇게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자, 조심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됩니다. 이 권리 행사는 1년 내. 이때 1년은요 출소기간인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 판례가 출소기간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손해배상 청구는 성질상 점유보호 청구에 당연한 내용인 것은 아니다. 이때요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반환이나 제거에서는 및 손해배상, 그 다음에 예방 청구에서는 또는 손해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해놨죠. 자,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법정 채권이죠. 따라서 5번 옳은 주문이다. 그죠? 따라서 4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28번 점유권 일반 이론을 조금 보면 28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했어요. 1번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그렇죠. 서로 대립관계에서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립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대립관계 있다 하면 틀렸네. 양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존하죠. 점유요소와 본권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 관한 침탈 또는 방해가 있을 때 인정하고 그 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은 직접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력구제권은 점유자한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는 되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점유자 이외에 점유 보조자도 해석상 인정한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3번에요. 점유 보조자도 선의의 경우에는 과실취득할 수 있다는데 점유자가 선의일 때만 과실취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 승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물의 현실 승계 없이는 점유권의 양도가 될 수 없다.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등 다 됩니다. 현실 인도 외에도요. 관념적 인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간이 인도라든지 이런 게요. 5번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승계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아야 한다 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알았냐 몰랐냐 불문하고 상속인이 나버리죠. 따라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에 관한 점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은 지금 한두 개씩 했습니다. 그 중간에 피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밑에 해설을 딱 가리고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